피자 한 판이면 되죠? 저 치킨도 그랬더니 아니요. 피자 몇 판, 치킨 몇 개, 몇 마리, 햄버거 몇 개 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누가 다 먹어요? 누가 다 먹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얘가 먹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의 원인은 거식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식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네, 맞아요.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피자 몇 판 드세요? 저 반판까지 먹어요. 우와, 많이 드시네. 근데 저도 네. 파전은 2장 속장 먹어요. 파전은요? 파전이 피자보다 더 똑같은 것 같은데, 비율이.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여쭤보냐면, 한 5년 전에 제주도에서 온 아기가 있었어요. 12살인데, 앉은 자리에서 통닭 3마리, 피자 4판, 거기다가 햄버거 10개. 어린 애기가 예.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달라 그래요. 햄버거 10개까지도 예, 먹어요. 예. 모자라요. 기본이 피자는 보통 미디움 아니면 라지잖아요. 네. 근데 라지 사이즈도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 몸을 자기가 감당을 못 해요. 아, 그 정도. 네. 즐거운 것보다 괴로웠겠네. 아니요, 걔는 먹는 즐거움이래요. 그게 근데 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을 또박또박 12살이면 어느 정도 이제 말을 또박또박 해야 되는데 말도 어두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볼 땐 지체장애고 또 뭐 병원 가도 지체장애도 나와요. 그리고 고비만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셨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랬더니 서울인지 알았더니 비행기 타고 왔대요. 그래서 네. 그리고 왔는데 애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등치는 이만하지, 키도 크지. 여기까지 예. 그래서 애기 뭐 좀 먹여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선생님 피자랑 뭘 시켜달래.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해주는데 피자 한 판이면 되죠? 저 치킨도 그랬더니 아니요. 피자 몇 판, 치킨 몇 개, 몇 마리, 햄버거 몇 개 해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누가 다 먹어요? 누가 다 먹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얘가 먹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아기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제대로 못해요. 어눌어눌해 말을. 그리고 육식 종류, 밀가루 종류, 밥은 안 먹어요. 그것만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시켜보니까 이제 걔 눈에는 내가 무섭게 보였는지 자꾸 엄마 등 뒤로 숨더라고. 그래서 아니 일로 와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왜? 그랬더니 나는 아줌마 무서워요. 안 봐요. 자꾸 숨어요. 자꾸 등 뒤로. 다 등 뒤로 숨어서 아니 일로 와봐. 괜찮아. 등 뒤로 숨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제주도 언제 이사 들어가셨어요? 했더니 그 애기가 4살 때 이사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망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제주를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온전한 집을 구하신 게 아니고 조금 허름하고 좀 남루한, 그러니까 제주도도 이제 그런 집이 있나 봐요. 그런 집 많았어요? 저는 잘 몰라요. 요즘은 가서 보면 뭐 건물들이 번쩍번쩍 하니까. 요즘은 개발됐죠. 예, 잘 모르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갔는데 한 달 뒤부터 아이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 집에 이사 가고 한 달 뒤부터 그 뒤로 이렇게 먹고 말도 잘 못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늦거니 했는데 등치는 점점 커가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엄마만 무조건 엄마하고 그냥 껌딱지예요. 엄마 없으면 안 돼. 아빠도 필요 없어요. 힘이 얼마나 장사하고 센지 몰라요. 어이구, 그렇겠네요.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그 집 터에 있는, 쉽게 표현하면 귀신이 이 아이의 몸에 이렇게 해다 보니까, 근데 못 먹고 죽은 귀신이 이렇게 붙었다.
얘가 먹는 게 엄마 볼 때는 정상이냐? 아니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별 희한한 굿까지 다 하셨어요. 없는 돈에 거기서 예, 별 희한한 굿을 다 했는데도 심해지지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거 어떡한대요?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어떡한대요? 아이고. 애 쳐다봐도 불쌍하고 엄마 쳐다봐도 불쌍한데 어떡한데요? 그나마 아빠가 거기 가서 조그맣게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넓혀가면서 이제 자리가 잡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국값을 조금씩 대고 조금씩 대셨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그렇게 구슬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제대도 해야 되는데 워낙 등치가 크고 힘이 장사인데 얘 다룰 사람이 없어요. 그랬어요. 진짜 다룰 사람이 없어요. 등치 머시매가 키 크지 등치가 이만하지 어떻게 다뤄요? 못 다뤄요. 그래서 진짜 엄마가 구슬한다 그러면 아빠가 와야 된다. 아빠가 와야 동행을 해야 얘들 잡거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요. 너무 많이 했는데 정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런대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구슬하고 나서 진짜 한 2, 3일은 괜찮대요. 근데 그 뒤로는 더 먹어 제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너무 오래 묵었어요, 몸에. 완전히 빙의가 이게 몸에 침착이 돼버렸어요. 빙의가 네, 완전히 침착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숨어요. 이게 숨는단 말이에요. 이 몸에서도 숨어요.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들이 왜 빙의굿 한다고 뭐 이렇게 막 걷어내고 뭐 하잖아요. 글쎄 선생님들마다 이제 각자 이제 저기 계시니까 제가 이러고 저러고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숨었거든 뒤로. 그러니까 이 숨는 걸까지 빼줘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원인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오시는 조건이면 제가 할 수 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오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소란스러웠었나 봐요. 왜냐면 안전벨트 매는 거, 이 갇혀 이게 그런 걸 잘 이제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빠가 차로 이제 목포까지 와서 굿당을 오시기로 해서 전라도 쪽에 가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틀 구술을 했는데 진짜 밥을 양푼 하나를 주면 밥을 안 먹던 녀석이 거기는 피자치킨이 없잖아요. 그렇죠. 밥만 먹는데 다 놀란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보면 배가 부르면 못 먹는데 걔는 그렇죠. 야 그만 먹어 배불러. 아니요 아줌마 배 안 불러요. 배 안 불러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제 빙이 치면서 화전 돌리고 하느냐고 뭐 혼자는 안 되니까 화전은. 화전 보시니까. 예.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아빠하고 아들하고 사실은 묶었어요. 안 묶으면 안 되니까 묶고 이제 그 과정을 하는데 한 8번을 쳐댔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8번 정도 됐어요. 얼마나 셌으면. 그러니까 저녁 한 7시부터 한 3번 치워놓고 한 10시경에 또 상황 봐서 또 치고 해서 아침 새벽까지 다 쳐놓고 나서 아침에 되니까 밥을 먹는데 세상에 반 그릇도 안 먹어요.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눈이 너무 맑아져서 하는 말이 아줌마 감사합니다. 나 이제요 나 밥 요만큼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말도 어눌하게 했던 친구가 또박또박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죠. 자기는 솔직히 돈을 주고 구슬을 한다 그래서 긴가민가 또 당하겠지. 또 그러겠지 하고 쫓아왔는데 일하는 과정을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식같이 정성스럽게 하는 걸 보고 사력을 다 해서 해주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눈물이 났다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오죽했으면 예. 나보다 그런 말까지 하지. 그 말을 하면서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자식 때문에 그 진짜 한 8, 9년 세월을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부부가.
그리고 말이 그렇지 뭘 갖다 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이게 심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괜찮대요. 제가 제주도 기도 갈 때 아이고, 다행이지. 가끔 가다 이제 연락하고 가면 네. 지금은 가서 봐도 멀쩡하고 아이고. 지금은 가서 봐도 멀쩡해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됐어요. 지금은 아주 멀쩡하고 멋있어졌어요. 살이 쭉 빠져가지고. 가치가 있으니까. 네. 이 살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했더니 선생님 딴 거는 못하고 제가요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그림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 가서 멋있게 그림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빠가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학원을 보내준대요. 그렇다고 나는 선생님 만나는 게 선생님이라는 소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는 엄마 만난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곤쳐주고 나서 그리고 자기 엄마도 선생님 덕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내 덕보다는 어쨌든 이 자식 살리려고 그렇게 그날 모든 조상님들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 자식이 산 거지. 저는 중재인이에요. 영매사단 말이에요. 중간 역할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이 길을 잡아놨으니까 얘가 너무 정상적으로 잘 된 거라고.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했더니 그 자식이 편하면서 그 또 아저씨도 사업이 너무 잘 풀리고 잘 되고. 예, 그래서 그 집은 또 막둥이 애기도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되게 진짜 편안하고 되게 좋아졌어요. 그 집안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집을 이사 갔을 때도 중요하고 사람이 살면서 길 거리를 다닐 때도 중요하다는 걸 제가 거기서 많이 느꼈어요. 많이 먹는 게 저도 네. 그랬지만 하고 나면 뭔가 이상하거든요. 네, 허전하거든요. 네, 배가 그럼 고프고. 내가 먹은 게 아닌 것 같고 그 이유가 그런 게 있었군요. 예, 그것도 있고 또 조상님들이 발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식들이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많이 먹는 것도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비져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고 먹고 나서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조정을 못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도 중요하지만 병원 가서도 안 났을 때는 이런데 많죠, 솔직히 그러면. 뭐 선생님들 찾아가서 제대로 상담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또 그런 것도 걷어내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마른 애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 29살 됐어요. 이 평생이래요. 먹질 못해요. 근데 엄마가 애기 뛰면서 이 태아령이 몸에 붙어서 빙의가 돼서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걷어내고 나니까 물도 못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밥도 잘 먹어, 물도 잘 먹어, 다 잘 먹어요. 참 신기한 일이네. 네. 그리고 태아령이 몸에 붙으니까 얼굴 형태도 찌그러졌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올바르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엄마 몇 살 때 애기 뛰었어요 했더니 7개월 때 어쩔 수 없이 뛰었다고 얘기하죠. 7개월은 다 성장을 했었잖아요. 애기도 들릴 예.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돼가지고 빙의가 돼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면 살아가는 게 사람이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순간순간. 예, 그 행실이 중요하고 또 부부지간에도 조금 이렇게 자식이 되게 안 좋을 때는 서로가 힘을 합치면 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아, 그렇죠. 그거를 저도 이제 많이 보고 요즘은 자식의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좀 그런 면이 있죠. 많죠.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무조건 낫다고만 아니라 이 자식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훌륭하게 키우냐는 것도 부모님들이 하실 일인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내가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혼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가 챙겨 내가 챙겨 이 식이거든요. 짐이 되고. 응. 그러니까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이고. 저는 그래요. 왜 어느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두 부부가 했으면 둘이서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때는 좋아하고 사랑했으니까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식이 아프다 그러고 냅쳐두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더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된다고 저는. 왜냐면 그 제주도 부부들 보고 제가 느낀 게 그걸 많이 느낀 거예요. 밥 많이 먹는 것도 밥 못 먹는 것도 그럼요. 그것도 또 부부지간의 우애도 마찬가지로 모두 네. 다 중요하다. 그럼요. 아주 오늘 인생에서 금쪽 같은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